네, 소셜리티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펜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법정 관리 신청을 했죠. 맞습니다. 지난 8월 12일이었죠. 이제 채권단과 이사회의를 거쳐서 법정 관리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이제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 두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한 6개월 만에 결국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인데요. 네.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는 의사 결정을 모든 걸 할 때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제 신규 투자도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펜텍뿐만 아니라 이 국내 550여 군데의 협력 업체 역시도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70%가 펜텍에만 물건을 공급하던 업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있는 수만 명의 일자리 역시도 위험하게 되고 또 향후 뭐 AS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전에 삐삐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펜텍이. 그러면서 좀 제가 봤을 때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온 거죠? 네, 일단은 이 1991년도에 이제 창업자 박병엽 부회장님께서 이제 자본금 4천만 원으로 이제 처음에 삐삐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삐삐가 엄청난 초반에 열풍을 이끌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휴대폰 제조 분야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최초에는 이제 LG의 OEM 전화기를 생산하고 또 뭐 모토로라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2,800억 이상의 엄청난 이제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 8월에는 이제 현대 큐리테를 인수했고요. 또 2005년에는 이제 피처폰 시대의 가장 히트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좀 프리미엄 브랜드 이제 스카이를 가지고 있었던 SK텔레텍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좀 공격적인 투자가 조금 1차적으로 발목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이 피처폰 시대에 이제 노키아, 뭐 삼성, 모토로라 등이 이제 가기 시작하니까 좀 경영난이 악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화되면서 결국에는 2006년 12월에 최초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펜텍에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에 이제 매출이 다시 1조 원대로 돌아서게 되면서 좀 기업이 정상화가 되는 타이밍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이 펜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 11년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 펜텍의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스마트폰이 출시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무려 20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요. 예. 워크아웃도 이제 조기에 끝내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타이밍에 있었어요. 바로 그 타이밍에 너무 많은 전화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는 베가 시리즈가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는데 후속작으로 나온 제품들이 안정화에 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셜상에서 이제 배래기라는 말이 돌게 됩니다. 배래기? 네, 뭐 쓰레기랑 이제 배가를 합쳐놓은 이제 신조어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두 번째 보통 우리가 약정이 2년이잖아요. 예. 이제 2년 약정이 끝나고 나서 배가 이제 아까 말했던 펜텍의 계열의 전화기를 사기보다는 이제 삼성이나 LG의 전화기를 사게 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좀 오게 되면서 좀 펜텍이 좀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결국 이런 법정 관리까지 온 좀 상황까지 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유통 구조의 문제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네. 또 펜텍 스스로의 문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구조죠. 바로 이 보조금. 이 보조금이 펜텍을 결국 이런 상황에 되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배가의 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최고라기보다는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것으로 포지셔닝이 돼 있었는데 LG나 삼성 같은 고가의 시장들이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니까 굳이 펜텍의 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펜텍은 전화기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결국 돈을 벌려면 내수 시장에서 전화기가 돌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올 초에 영업 정지가 상당히 길었잖아요. 예. 그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 결국 피해를 본 거는 펜텍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업 정지 기간에 통신사들은 마케팅 경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 구조 자체는 개선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기를 못 팔았던 펜텍은 전화기를 팔아야 살 수 있는 회사인데 전화기를 못 팔게 되니까 결국 돈이 안 돌아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와 관련돼서 소셜상에는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아쉽지만 펜텍이 회생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못 갈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소셜상의 중론입니다. 과연 펜텍의 경쟁력을 어디로 볼 것인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든 것이 비단 펜텍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상의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구조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고, 반대로 아니다, 이거 자체는 펜텍 자체가 기존에 AS 등등에서 좀 더 잘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외면한 것이다 라는 등의 이제는 좀 잊혀져가는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등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역사를 갖고 있는 네. 회사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외면 당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회사는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회생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이제 법정에서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업체들을 연결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경우는 이것이 일종의 쌍용 자동차의 이제 현상이 나올 것 같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펜텍 역시도 해외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기업 자체는 가능성이 있고 기업 자체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인수할 것인가, 누가 그 회생 절차를 도와줄 것인가가 한동안에 좀 뜨거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펜텍 사례를 보면 역시 그 IT 시장,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